평생 잘해줬는데 남은 건 왜 외로움이었을까요? 왜 항상 나만 더 애썼을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혹은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직장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줬습니다. 밥도 차려줬고, 돈도 빌려줬고, 시간도 내줬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 내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남아있는데 전화를 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섭섭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상대에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마움이었을까? 당연함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잊혀진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허무합니다. 뭔가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르게 살 방법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복잡합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들이 모입니다.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외로웠고,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 걱정입니다. 결혼했으면 잘 사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하는지. 손주가 태어나면 또 손주 걱정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상대에게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간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착각 속에서 살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로 남는 게 있을 거라는 착각.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기억해줄 거라는 착각.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다를 거라는 착각. 그 착각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고, 동시에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왜 이렇게 덧없는지, 왜 우리는 애쓸수록 더 공허해지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우리 잘못인지. 이런 질문들을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인간관계를 멀리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소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냉소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실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사람은 참 쉽게 변합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믿고 싶어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가족은 다를 거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급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재촉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속상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젠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지. 이 이야기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혈육이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빌려준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빌린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억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받은 건 빨리 잊고 준 건 오래 기억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짜로 느낄 수 없다고. 내가 배고프면 배고픔을 알지만 당신이 배고픈 건 상상만 할 뿐이라고. 그 상상은 금방 사라진다고.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아플 때 옆에서 간병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돌봤던 기억.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으면 그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간병했던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간병받았던 사람은 그때 고마웠지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은 생생하지만 남의 희생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건 내 고통이고 당신의 헌신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쉽게 증발합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가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택시도 불러줍니다. 다음 날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만두면 성격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그게 내 역할이 됩니다. 역할이 되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배우가 연기하는 게 당연하듯이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고마움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덜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익숙해집니다. 네 번째는 당연해집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해주는 사람은 계속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받는 사람의 감정은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0이 됩니다. 아니,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안 해주면 섭섭하니까요. 왜 안 해줘? 라는 원망이 생기니까요.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모든 게 신기합니다. 밥을 차려주면 좋아합니다. 옷을 사주면 뛸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크면서 그게 당연해집니다. 밥이 없으면 짜증을 냅니다. 왜 밥이 없냐고 배고프다고 따집니다. 옷을 사줘도 별로라고 합니다. 이건 유행이 지났다고, 친구들은 다른 거 입는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똑같이 애쓰는데 반응은 정반대가 됩니다. 이게 배은망덕일까요? 효도를 모르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흔한 일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모든 자식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좋은 것에 익숙해지고 편한 것에 익숙해지고 누군가의 희생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당연한 건 사라지면 불편합니다. 결국 잘해줄수록 위험합니다. 상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언젠가 알아주겠지 기대하게 되고 둘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집니다. 언젠가 그 간격이 견딜 수 없이 커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니면 한쪽이 조용히 포기합니다. 이제 됐어. 너는 기대 안 해. 이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올 때쯤이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되뇌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한다고 봤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얻고 싶은 게 있고, 당신도 나에게서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걸 챙기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보면 어떡해? 진심도 있고, 사랑도 있지. 맞습니다. 진심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과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니까요. 상황이 변하니까요. 어제의 진심이 오늘도 진심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부 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보고 싶고, 저녁에 만나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습니다. 밥 먹었는지, 어디 가는지, 그 정도만 물어봅니다. 변한 걸까요? 네,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수십 년을 똑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라고 배웠습니다. 변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끝까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예전만큼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이래서 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 겁니다. 모든 감정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열정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사랑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면 모든 관계가 허무해지니까요. 그래서 애씁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식어가는 감정을 억지로 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힘듭니다. 왜 잘해줄수록 외로워질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면 뿌듯해야 맞습니다. 나 좋은 일 했어. 도움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해주고 나면 찝찝합니다. 왜일까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주면서 동시에 기대합니다. 말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이 정도면 고마워하겠지. 이 정도면 기억하겠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베풀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미 기대는 심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명확하게 봤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비로운 행동조차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돕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결국 내가 기분 좋으려고 도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그럼 진짜 선한 행동은 없다는 거야? 순수한 마음은 없다는 거야? 쇼펜하우어는 아주 드물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순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살다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일까요? 사실 돈은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혈육인데 이럴 수 있어? 이 질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혈육이면 다를 거라는 기대, 가족이면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오래 알았으니까 나를 이해할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관계도 깨집니다. 상대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가족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큽니다. 남이 배신하면 원래 남이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가족이 배신하면 어떻게 가족이라며 무너집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고, 밤새 이야기했던 친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엔 서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합니다. 나중에는 연락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할 이야기도 없고, 만나도 어색하고, 억지로 웃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가깝던 사이가 남이 됩니다. 아니, 남보다 못합니다. 남은 기대가 없으니까 편한데, 옛 친구는 옛날엔 친했는데라는 기억 때문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서로 가까이 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붙습니다. 또 찔립니다.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춥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는 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서로의 날카로운 부분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이 과정을 평생 반복합니다. 문제는 적당한 거리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걸 좋아합니다.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모든 걸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끔 생각날 때 연락하면 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은 상대가 차갑다고 느낍니다. 왜 연락을 안 해? 관심이 없나? 거리가 필요한 사람은 상대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자꾸 연락해? 좀 쉬고 싶은데.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다름이 틀림이 됩니다. 내 방식이 정상이고 상대 방식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끝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는 드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평생 함께 갈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대부분은 어느 시점에 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사람은 흘러갑니다. 물처럼. 물을 붙잡을 수 없듯이 사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움켜쥐면 손만 아픕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게 맞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게 하고, 남고 싶으면 남게 하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붙잡습니다. 가지 마. 우리 이렇게 친했잖아. 이렇게 오래 알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는 부담스럽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결국 더 멀어집니다. 잘해줄수록 외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해주면 상대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잘해주면 더 당연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줘야 하는 게 됩니다.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면 더는 고맙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처음에만 고맙고 계속 받으면 당연합니다. 안 주면 화가 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 잘해줄 때는 고마워합니다. 계속 잘해주면 익숙해집니다. 안 하면 섭섭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해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잘해주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대 없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듭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기대 안 하면 외롭고, 어느 쪽도 편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이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기대했다 포기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암울합니다. 그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야? 관계를 포기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닙니다. 그는 냉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인정하라. 그게 실패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라. 그래야 덜 다친다. 그래야 덜 외롭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덧없음을 인정하면 더 외로워지는 거 아냐? 반대입니다. 덧없음을 부정하니까 외로운 겁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처음부터 덧없다는 걸 알았다면 떠나도 덜 아픕니다. 변해도 덜 서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벚꽃을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면 집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벚꽃을 봅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질 거라는 걸 알고 보니까요. 오히려 그 짧음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람도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거다. 이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거다. 처음부터 이걸 알고 시작하면 있을 때 더 소중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끝날 때 덜 아픕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니까요.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끝이니까요. 상대를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탓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외로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실패로 여깁니다. 나한테 사람이 없어. 나는 외톨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상태입니다. 혼자라는 상태. 그게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맞춰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도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결국 혼자든 함께든 외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남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이해받지 못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외로움과 친해지세요.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보세요. 외로움이 올 때 또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더 커집니다. 그냥 같이 있으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함께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납니다. 진짜 나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나, 역할을 벗어던진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이 사람과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모르면 평생 헤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를 모르니까 남에게 의지합니다. 남이 날 채워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빈 곳은 자기가 채워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이 바라게 됩니다. 나를 이해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상대는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당신의 외로움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존하지 않으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 기대지 않고 나란히 서 있는 관계.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엉켜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뿌리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바람을 맞고 같은 햇빛을 받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독립적입니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덩굴처럼 얽히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덩굴은 나무를 죽입니다. 너무 꽉 감으면 숨을 못 쉽니다.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우면서도 떨어져 있는, 함께하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관계. 이게 오래 갑니다. 이게 덜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가 되길 원하니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는 모든 걸 나누고 싶어 합니다. 비밀도 없고, 거리도 없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관계. 하지만 그런 관계는 환상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타인은 타인입니다. 내 머릿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나도 상대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실망합니다. 왜 나를 이해 못해? 우리 이렇게 가까운데. 가깝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안 보이는 것들이 생기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바라지 마라. 그런 건 없다. 대신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라. 서로 크게 상처 안 주고 적당히 거리 두고 필요할 때 함께하는 관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립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없다는 거야? 뜨거운 감정은 없다는 거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감정은 식습니다. 반드시 식습니다. 문제는 식은 후에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관계가 여기서 끝납니다. 열정이 식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예전 같지 않아. 이제 끝이야. 하지만 진짜 관계는 열정이 식은 후부터 시작입니다.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입니다. 따뜻함은 뜨거움과 다릅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허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뜨거움을 원합니다. 처음처럼 설레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하지만 또 식습니다. 또 찾습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평생 뜨거움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혼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한 걸 추구한다는 것. 영원한 열정, 완벽한 이해, 절대적인 사랑. 이런 건 없습니다. 추구하면 평생 실망합니다. 그럼 뭘 추구해야 할까요? 평온입니다. 조용한 평온. 극적이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 서로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괜찮은 관계. 이게 현실적입니다. 이게 오래갑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극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영화 같은 사랑. 하지만 나이 들면 평범한 게 좋습니다.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TV 보고, 그냥 그런 게 좋습니다. 이게 사치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평범이 얼마나 귀한지.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은 오래 못 갑니다. 평범이 오래 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관계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집니다. 이런 관계는 지칩니다. 평범한 관계가 좋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생각날 때 연락하면 됩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각자 살면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 이게 건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아냐? 관계를 포기하라는 거 아냐?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환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기대 때문입니다. 현실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덜 다칩니다. 기대를 없애면 거의 안 다칩니다. 기대를 없앤다는 게 차가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어서.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베풀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 의지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 기대 없이 행동하는 상태. 이게 진짜 평온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들립니다. 어떻게 기대 없이 살아? 인간인데. 맞습니다. 완전히 기대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효도는 해야지. 이 기대가 있으면 평생 서운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삽니다. 부모 기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내 자식이지만 다른 사람이야. 내 소유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이 뭘 하든 덜 속상합니다.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주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각자 인생 사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남처럼 대해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능합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은 연락 안 와도 괜찮아. 바쁜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 처음엔 안 됩니다. 속으로 계속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정말로 괜찮아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니까 이래야지.
경제니까 도와줘야지.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경제라고 다 친한 건 아닙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랐을 뿐 성인이 되면 남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힘듭니다. 명절 때 만나면 됩니다. 가끔 안부 묻으면 됩니다. 억지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모든 걸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지만 거리가 있어도 됩니다. 친구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 친구와 나이 들어서 친구는 다릅니다. 20대에 친했다고 50대에도 친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니까요. 그때 좋아했던 게 지금도 좋은 건 아닙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옛날 친구니까 계속 만나야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면 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서로에게 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 모임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웃고 술 마시는 자리. 그는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대화는 없고 거칠에만 있다고 봤습니다. 서로 관심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하는 게 지겹다고 했습니다. 공감 가는 말입니다.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피곤합니다. 안 친한 사람들과 억지로 웃어야 합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먼저 가면 눈치 보이니까.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할까요? 사회생활이니까? 인간관계니까? 그게 정말 인간관계일까요? 억지로 만나는 건 관계가 아닙니다. 경식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진짜 친구가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진짜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사람은 알아서 가까워집니다. 맞지 않는 사람은 멀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지 마세요.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왜 나는 외톨이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깊은 관계 1개가 낫습니다. 아니, 깊은 관계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 거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외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게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 솔직할 수 있습니다. 가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나이 들면 이걸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이 들면 압니다. 사람이 많다고 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걸. 그래서 하나둘 정리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만나면 기쁘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들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둡니다. 처음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나만 편한 걸 찾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이게 맞다는 걸. 서로에게 맞다는 걸. 상대도 사실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만났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억지로 안 하는 거니까. 상대에게도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다. 현명한 사람은 내면에서 찾는다. 외부는 불안정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다 변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 평생 불안합니다. 내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평온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잠깐은 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이게 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섭섭해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나아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상대가 뭘 해주든 안 해주든 괜찮습니다.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게 오래갑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한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관계가 더덥다는 말,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닙니다. 평생 사람들을 위해 애썼던 것,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것, 친구를 도왔던 것, 이웃에게 친절했던 것. 이 모든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기대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이 정도면 고마워하겠지. 이 정도면 나도 사랑받겠지. 이런 기대. 그 기대가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심합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당신의 희생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해도 곧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아, 사람이 원래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거야. 대신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어떤 사람과는 적당히, 어떤 사람과는 멀리.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친해지세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사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힘든 관계, 일방적인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이런 건 조용히 놓아주세요. 미안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다르게 살아왔으니까요. 갑자기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평생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편한 대로 사세요. 사람에게서 전부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벼워진 겁니다. 짐을 내려놓은 겁니다. 의무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 당신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누굴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가끔 쉬어도 됩니다. 돌아가도 됩니다. 당신 길입니다. 당신이 정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함께 자기 속도로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게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괜찮습니다. 이 길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소음 속의 외로움보다 고요 속의 외로움이 낫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혼자 있어? 왜 사람을 안 만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관계의 덧없음을 안다는 건 체념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현실을 보는 겁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평온이 옵니다. 평온은 조용합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고 그런 평범한 순간들. 그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인정하기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 때문에. 하지만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충분히 애썼다는 걸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의 빈자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빈자리는 있습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면 더 비어 보입니다. 그냥 두세요. 있는 그대로. 인간관계는 덧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흘러가는 걸 지켜보면 됩니다. 오는 사람은 반기고 가는 사람은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남는 건 사람이 아니라 순간이라는 걸.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대화, 느꼈던 감정. 그 순간들이 남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순간은 남습니다. 그 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당신. 혼자여도 괜찮은 당신. 조용해도 평온한 당신. 이미 충분한 당신.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빌리겠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조금은 덜 아프다. 당신은 이미 이해했습니다. 관계의 본질을, 사람의 한계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히, 평온하게 당신의 길을 걸으시길.